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미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은 갑자기 연기가 됐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 모시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태가 어떤가? 지금 미국 언론마다 상당히 내용이 달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I'm starting to feel good. You don't know over the next period of a few days. I guess that's the real test. So we'll be seeing what happens over those next couple of days. 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셔츠를 안에 입었는데 타이는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좀 건재를 알리고 싶은 좀 선거 막판 국면에서 다급한 모습이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의 언어는 사실 그 밤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 언어라는 것이 사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자기들의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제 저걸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뭐 후보자들이 뭐 젊은 후보자들이라면 모를까. 지금 후보자들은 다들 70세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미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해와서 여론에 많이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이제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코로나쯤은 별거 아니기에 내가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소 조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뭐 보면 굉장히 좀 초췌해 보이는 그런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얼굴이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타이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나온 경우는 이제 많지 않았는데 오늘 표정은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대선 막판 한 달이고요.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유세도 못하고 지지율도 지금 좀 하락세인데 그래서 대선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뭐 지지층이 오히려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대선 막바지에 소위 경합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유세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정말 이제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서 뭐 대선 전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코로나의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 자체에 대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 가도에 분명히 이제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다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기에 회복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무언가 이제 일종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극복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또다시 한번 대선 판국에 들어선다면 이제 결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조기에 완쾌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다음 토론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또 지지율 더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령이 74세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77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코로나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이제 경제를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주면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이든 후보 측 얘기를 좀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세 전략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지금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뭐 사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예. 이제 부정적 역효과를 낼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주고 대국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궁금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인데요. 두 후보는 상당히 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가 상당히 다른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And we did. He's a different kind of a guy, and he's a smart guy, very smart guy.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네, 지금 두 후보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그렇죠. 영리한 친구와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응원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8년부터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였다라고 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설 한 27통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뭐 이문 전문도 보내고 그래서 그랬죠.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 게 90년대부터니까 한 30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입장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예.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하게 그런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북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예. 즉 이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그 접근법을 택해서 무언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 방법에 따르면 예. 이제 북한이 먼저 많은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제시하는 상응 조치가 예. 북한이 원하는 그런 기대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거고 그 적극성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 북한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민이 깊을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돼서 여러 가지 대선 판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이야기한 대로 무언가 이제 전임 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취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한반도 라인이 정비되려면 6개월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심이 깊은 지금 빨리 상황이다 볼 트럼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이제 그러겠죠. 바라는 예, 마음일 예, 텐데 그래서 위로 전문에도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 내용을 좀 잠시 보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뜻밖의 소식 접해서 위문을 표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이례적으로 또 북한이 먼저 공개를 했어요. 네. 예. 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속마음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예.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면 예.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라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뭐 국내 정치 지금 아까 바이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도 정적이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쾌유를 빌고 비난 광고를 자제하는 것처럼 정상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 위로를 전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전 세계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연장선 차원에서 예.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오늘 있었던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호의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감명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설령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아픈 사람에게 어떤 쾌유를 기원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불쾌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뭐 당연히 그동안 호흡을 같이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는 것이 정상국가로서의 이제 그 외교적인 그런 모습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진짜 속내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진짜 속내도 아마 그 트럼프가 좀 빨리 쾌유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트럼프와 호흡을 맞춰오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온 곳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특히 외교를 많이 해보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뭐 서방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트럼프하고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속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뭐 득실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외교적으로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 보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2018년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우리 측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비록 이제 교착 상황에 빠졌지만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제 남북 관계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이제 훨씬 이제 수월하고 유리하죠.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진영이 짜여지고 그 진영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이제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상당히 이제 큰 변수로 외교관에 남아 있고 안개 속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잠시 더 해보면요. 이번에 김정은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을 때 눈에 띈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여정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그 바로 옆에서도 이제 보조하는 모습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여정이 숙청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도 다시 나타날 거였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난 것은 이것은 이제 외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국내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 문제에 또는 이제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라고 한다면 백두혈통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고모 세대라든지 뭐 이런 이전 세대를 이제 제외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백두혈통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에 진입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곤혹스러운 부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는 애매한 부분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 할 수도 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을 해야 되는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그 껄끄러운 문제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의 동향이 상당히 관심을 받은 건데 대남 문제를 요즘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 조사를 요구했는데 북측이 지금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여정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김여정을 대남 문제 나름대로 이제 책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뭐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대남 문제고 관련된 입장을 김여정 이제 명의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해상에서 우리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이미 벌써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사과의 그런 표현도 담아서 보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색을 해서 발견이 되면,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관행에 따라서 이제 남측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쪽에서 뭔가 시신 수색한다고 해서 이제 서해 해상을 침범하지 마라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 이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올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이제 재난의 문제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피해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롭게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여정도 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남북 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상당히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또 재개할 수 있을 건지, 또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서, 평화 체제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전선언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지난 한 2년여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선언이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종전선언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북미 대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 보면 사실은 종전선언을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남한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사실상 전쟁이 이미 중지가 끝났단 말이죠. 사실상 전쟁이 끝났는데 법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해서 남한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나 이런 차원과도 이제 미국은 당연히 연결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동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제 뭔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근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뭐 법적인 차원이냐 정치적인 차원이냐 뭐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했다기보다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입구를 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곧 한 달쯤 후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윤곽이 나타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아무리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그 전에 마무리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본다면 우선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관계가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런 정도의 차원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의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고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면은 좀 무르익지 않을까 했는데, 방한이 지금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뭐 확진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지금 방한이 취소된 게. 미국의 일단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 그게 이제 특히 뭐 북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방한이 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안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발표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방한 내용을 보면 이런 종전선언보다는 소위 그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그 인도, 호주, 이제 소위 그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차원에서의 그 논의 그리고 반중연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응해줘야 될 문제고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종전선언 부분을 이제 출구가 아니라 입구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그건 또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조금 더 체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말하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곧바로 북미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서해상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종전선언 자체를 논의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정서적인 그런 반감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가에서 좀 주목을 했던 게 이른바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월에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된 걸 보면 어쨌든 기존의 미국 정부에서 생각했던 뭔가가 일단은 홀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가 예정이 됐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원래 수행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뭐 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방안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이제 이른바 뭐 반중 연대를 구축하고 뭐 소위 뭐 우리 쪽으로 알아 뭐 이런 또 외교적인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뒤로 미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그런 이제 쿼트 외상 이제 4개국 외상 회의를 하는 거니까 완전히 미룬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은 이제 띄워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이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확보하면 엄청나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니까 일단은 좀 이제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북한 움직임 하나 좀 전망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노동당 창건일인 것 같습니다. 열병식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 이쯤에서 혹시 뭐 도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제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 역시 이 소위 이제 꺾어지는 해 75주년이죠.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줄 북한의 어떤 이벤트, 글쎄요. 그동안 이런 그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이 대내적인 메시지, 대외적인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송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다지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에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이 잘 뭉치고 있고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이번 열명식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제 무기가 개발되었느냐의 여부보다는 설령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겉에 이제 깡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겉만 있는 무기를 가지고 뭐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어떤 신형 무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무기인지조차도 사실 확인할 수도 없는 신형 거고요. ICBM 가능성은 뭐 신형 ICBM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기능을 할 수 있는 ICBM인지 그냥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 사항인지 그건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퍼레이드에 나오는 무기들이 진짜 무기인 것보다는 이제 모형인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북한이 어떤 뭐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부에 대한 과시도 있지만 대내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북한이 도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건강 변수가 지금 등장해서 어떻게 전개가 트럼프 될지는 대통령이 아픈 것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된 거군요. 앞으로 외교가에 어떤 또 변수가 등장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